올겨울 한국에서는 독감 환자가 전년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병원들은 환자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저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중증 독감으로 입원한 사람들의 70%가 의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감은 그냥 심한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한국인들조차 아직 모르는 독감 백신의 3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한국인의 90%가 아직 모르는 독감 백신에 대한 3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왜 독감 바이러스가 과학자들에게 천의 얼굴을 가진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변이가 심해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안전하지 않은가? 두 번째 사실, 그 작은 주사 안에 숨겨져 있는 1조 원 규모의 전 세계적 전쟁, 수천 명의 과학자와 바이러스 사이에 생사를 건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독감 백신에 대한 4가지 치명적인 오해, 그리고 백신과 영양을 결합해 완전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특히 여러분이나 가족이 나는 매년 건강하니까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 또는 독감 백신을 맞으면 오히려 독감에 걸린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올해 독감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그리고 아직 맞지 않으셨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의학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이제 여러분이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셨으니 저와 함께 첫 번째 진실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감과 일반 감기는 하늘과 땅만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한 감기에 걸렸을 때 이는 보통 코 바이러스 같은 수백 가지의 가벼운 바이러스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하는데 며칠간 조금 불편하고 재채기나 콧물이 날 수 있으며 특별한 약 없이도 저절로 낫습니다. 위험하냐고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독감은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면 폭풍처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39도에서 40도까지 치솟는 고열 때문에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며 온몸의 관절이 얻어맞은 것처럼 쑤시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을 만큼 극심하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독감은 폐렴,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뇌까지 공격해 뇌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독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 중 일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독감이 뭐 그 정도인가요? 그렇다면 1918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인류가 독감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한 대가를 가장 혹독하게 치른 해입니다. 그해 스페인 독감 대유행은 전 세계적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5천만 명 이상,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전장에서 죽은 군인들보다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건 공포영화나 SF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이며 우리 조상들이 생명을 대가로 치른 피비린내 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인류는 백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격리하고 돌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가정이 붕괴되고 수백만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전체 공동체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 참사는 과학자들의 마음속에 뼈아픈 교훈을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독감 바이러스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비극은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1930년대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 과학자들이 독감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분리해 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미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의 독감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후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독감 바이러스에 맞설 무기를 갖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곧 우려스러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인류가 지금껏 마주한 어떤 적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마술사처럼 끊임없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2019년 하버드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는 항원 표류라 불리는 정교한 생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 외부 갑옷을 지속적으로 바꿔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면역 체계는 범인을 추적하는 경찰팀과 같습니다. 작년에 경찰은 강도의 얼굴, 키, 옷차림, 점의 위치까지 완벽히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강도가 성형수술을 하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옷도 완전히 바꿔 입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찰이라도 알아볼 수 없겠죠? 이게 바로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은 독감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 구조, 즉 가장 바깥 겉옷이 매년 끊임없이 바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올해 유행하는 독감과 작년 독감은 같은 계열이라도 변장이 너무 심해 작년에 여러분 몸이 만든 항체는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매년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백신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적이 얼굴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독감 바이러스는 천천히 변할 뿐만 아니라 완전 개조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항원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여러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가 돼지나 야생 조류 같은 동물의 몸속에서 유전자 재조합을 일으킬 때 발생하며 인체의 면역 체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는 이런 참사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1957년 아시아 독감은 100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1968년 홍콩 독감은 다시 거의 100만 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9년 H1N1 독감 대유행, 흔히 돼지 독감이라 불리던 그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의학은 훨씬 발전해 있었고 각국이 협력하여 긴급 백신을 생산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독감 바이러스는 보통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신하는 마왕이며 현대의학의 악몽이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속적인 위험입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50세 이상이 되면 면역체계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년 맞는 독감 백신입니다. 바이러스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매년 작은 독감 백신 한 주사 뒤에는 실제로 전 세계가 협력하여 벌이는 시간과의 경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년 팔에 맞는 몇 ml 되지 않는 이 작은 주사가 사실 액션 영화처럼 긴박한 세계적 전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년 만들어지는 독감 백신 한 주사는 언제든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적, 즉 독감 바이러스를 뒤쫓기 위해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반년 동안 목숨 걸고 달리는 고된 마라톤 경쟁의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매년 세계보건기구는 195개국에 걸쳐 방대한 감시망을 운영하는데 이는 전 세계 독감 바이러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추적하는 거대한 레이더 시스템과 같습니다. 130개 이상의 전문 실험실은 붐비는 대도시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독감 환자의 검체를 밤낮 없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모인 바이러스 샘플
50만 건 이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라 진짜 정보전쟁입니다. 과학자들은 위험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탐정처럼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촉박합니다. 매년 2월이 되면 전 세계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제네바에 긴급히 모여 다가오는 독감 시즌에 사용할 백신의 바이러스 주종을 결정하는 생사를 가르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이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독감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개월에서 8개월 후 어떤 바이러스가 퍼질지 정확히 예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예측 중 하나라고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고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오판이 수백만 명의 보호막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맞는 현대 독감 백신은 사실 포가 백신으로 4가지 서로 다른 바이러스 정보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2개는 공격적인 A형 계열, 2개는 더 교묘한 B형 계열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원의 자료에 따르면 4가지 주종을 결합한 이 방식은 기존의 3가지 주종만 사용한 백신보다 보호 효과가 75%에서 85%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번의 백신으로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4가지 적을 동시에 구별해내도록 훈련되는 셈이니 이건 현대 과학의 경이로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백신 조성을 결정하고 나면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독감 시즌이 오기 전에 수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백신을 생산하느냐고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바로 닭의 알을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보는 그 평범한 달걀 말입니다. 1940년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수정란에 독감 바이러스를 주입해 바이러스를 내부에서 증식시킨 뒤 이를 수확하고 정제하여 비활성화시켜 안전한 백신을 만듭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3년 유럽의학청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백신 산업은 4억 5천만 개 이상의 계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개의 계란이 온도 조절된 거대한 배양시설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속에서는 수백만의 바이러스가 길들여져 사람을 살리는 백신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가장 위험한 미생물의 적과 싸우기 위해 닭의 힘을 빌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2월에 백신 조성이 결정되면 전 세계 제약 공룡들은 즉시 비상모드로 전환해 수억 개의 계란을 주문하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생산시설을 가동합니다. 국제 백신 생산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 시작부터 백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평균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월에 맞는 백신은 사실 4월에 생산을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세포 배양과 단백질 재조합 기술 같은 새로운 백신 생산 방식이 등장해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독일과 미국의 과학자들은 코로나19 백신처럼 mRNA 기술을 이용한 독감 백신까지 개발 중이며 생산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여러분께 독감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9월이나 10월 초에 맞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 후 몸이 충분한 항체를 형성하는데 약 2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2021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독감 시즌이 시작된 후 뒤늦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일찍 맞은 사람보다 감염 위험이 3배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가 예측보다 빨라 백신이 유행 주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022년 프랑스 파스페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백신이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교차 보호 효과를 제공해 중증과 사망 위험을
40%에서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이 작은 백신 주사에는 전 세계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쉬지 않고 추적하는 과학자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까지. 이것은 단순한 백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글로벌 협력의 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세 번째 내용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에 관한 4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진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걸린다는 것. 이것은 이 세기의 가장 해로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20년 경력의 영양학 의사인 제가 이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환자들이 선생님, 저는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걸릴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한 번만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은 절대로 여러분을 독감에 걸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 수천 건의 연구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사용 독감 백신에는 완전히 불활성화된 바이러스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이러스는 이미 죽은 상태이며 여러분의 몸속에서 되살아나거나 증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은 후 아플까요? 제가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일부 사람들은 접종 후 1, 2일 동안 팔이 아프거나 약간의 미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일대학교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는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으며 적을 알아보기 위한 훈련을 하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뻐근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일부 사람들은 독감 백신을 맞은 직후 우연히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은 독감 바이러스뿐 아니라 수백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계절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감기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해도 200종이 넘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아프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기가 겹쳤을 뿐 백신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진실, 매년 백신을 맞으면 면역 체계가 망가진다는 말,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것 중 가장 위험한 소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년 독감 백신을 맞으면 몸이 게을러져서 스스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가 2021년에 발표한 15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매년 독감 백신을 꾸준히 맞는 사람들은 실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면역 반응이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운동에 비유해 보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근육이 약해집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운동할수록 몸은 더 강해집니다.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은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정기적으로 훈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매년 백신은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의 새로운 얼굴을 알아보도록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맞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면역 보호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세 번째 진실, 나는 건강하니까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말.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50세 이상인 분들과 이야기할 때 이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많은 분들은 약한 사람이나 노인만 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껴도 독감에 감염되면 가장 위험한 그룹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50세 이후부터 인간의 면역 체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60세의 면역 기능은 30세 때의 약 60천, 70%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느껴도 몸은 이미 예전만큼 바이러스와 싸우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신은 여러분 자신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가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기 전 2, 3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주나 배우자에게 독감을 옮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주변 어른들이 백신을 맞아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이 강조하는 집단 면역의 개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60, 70%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 대규모 유행의 위험이 85%까지 감소합니다. 네 번째 진지. 효과가 60, 70%라면 맞을 가치가 있나? 라는 질문.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의문을 갖는 이유를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이 100%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나?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럽 질병통제센터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해마다 40%에서 85% 사이에서 변하며 평균 약 60천, 70%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독감에 걸릴 수는 있지만 입원 위험은 70% 감소하고 사망 위험은 80%나 줄어듭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은 마치 전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습니다. 100% 모든 화살을 막을 수는 없지만 화살이 뚫리더라도 여러분은 가벼운 상처만 입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백신을 맞고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집에서 3, 5일 휴식하면 회복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2, 3주 입원해야 하며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추산에 따르면 계절성 독감은 매년 전 세계에서 29만 명에서 6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백신 덕분에 이 숫자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백신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실을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작은 백신이 가진 값진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독감 백신에 대한 3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과학이 이미 명확히 증명한 바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그 어떤 적과도 닮지 않은 존재이며 미생물 세계의 변장 달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 구조는 해마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작년에 독감에 걸렸거나 작년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올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이 매년 백신을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백신이 유통기한이 다해서가 아니라 적이 이미 완전히 얼굴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아마 여러분이 그 작은 주사 한 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뒤에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6개월 동안 쉼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4시간 독감을 감시하는 미생물학자들, 어려운 예측을 내리는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백만 개의 계란까지 이 모든 것이 시간과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유럽의약품청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매년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독감 백신의 진정한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적 데이터는 백신이 안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독감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국 오트포드 대학교가 5천만 건 이상의 백신 접종을 분석한 종합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효과 면에서도 백신이 100%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버드와 존스 홉킨스 연구는 모두 백신이 중증 및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을지 말지는 각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충분히 알아보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백신 한 번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의 의학 연구, 전 세계적 협력, 그리고 자연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바이러스 중 하나와 싸워온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만 맞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라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독감 백신의 보호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영양 섭취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미국 터프트 대학교에서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충분한 영양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항체 생성 능력이 1.8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백신을 맞아도 여러분의 식사와 생활 습관에 따라 보호 효과가 거의 2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50세 이상인 여러분의 면역 체계에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입증된 3가지 영양소, 즉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아연이라는 3명의 면역 전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이는 우리 몸 면역군단의 첫 번째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1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사인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 백혈구들의 활동 효율을 무려 40%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가 29개 이상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C는 고령층의 감기와 호흡기 질환 지속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몸은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유럽 영양학회는 50세 이상이 하루 최소 200mg의 비타민 C를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는 오렌지 2개 또는 큰 브로콜리 1그릇에 해당합니다. 다행히도 한국 가정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전통 음식인 김치는 발효된 배추에서 나오는 풍부한 비타민 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과학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김치 100g계는 약 20튼 25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으며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유산균이 장 면역력을 더욱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사는 비타민 D입니다.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리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고령층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70% 이상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권장 기준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비타민 D는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런던 퀸 메리 대학교가 14개국 11,321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한 사람은 독감을 포함한 급성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42%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일부 치료약보다도 더 인상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3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사람이 독감 백신을 맞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보다 항체 생성량이 2.3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어떻게 충분히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또는 늦은 오후에 15 또는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한국처럼 햇빛이 약할 때는 연어, 고등어, 달걀 같은 음식으로 보충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1000 또는 2000 IU의 비타민 D3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 학회는 65세 이상이 면역력을 최적으로 유지하려면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30틀 50 내노그램 펄 밀리리터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전사는 아연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2022년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IT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연은 면역체계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를 생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병사는 많지만 무기가 없는 군대와 같습니다. 오하이오 대학교가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학술지에 발표한 매우 중요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하루 15들흔 30mg의 아연을 꾸준히 섭취하면 폐렴 위험이 66% 감소하고 호흡기 질환의 지속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 들이 살코기, 소고기, 호박씨, 콩류, 통곡물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는 현대과학이 최근에서야 그 가치를 입증한 가장 강력한 면역 강화 슈퍼푸드들이 이미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국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료, 바로 마늘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플로리다 대학교가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항바이러스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영국 영양연구소가 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의 감기와 독감 발병 위험이 63% 감소했고 설령 아프더라도 회복 속도가 마늘을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70%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강, 전통의학과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보물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생강의 생물학적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0개 이상의 활성화합물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진저롤과 쇼가올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학저널 BMJ에 발표된 임상시험에 따르면 매일 생강차 또는 따뜻한 생강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온이 개선되며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생강꿀차 한 잔이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훌륭한 보호막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통의학의 자부심, 한국 인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이 323명을 대상으로 4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한국 인삼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은 독감과 감기 발병 위험이 48% 감소했습니다. 인삼의 귀한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면역계의 정예전사인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유럽 약초연구소의 권고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매일 1002g의 건조 인삼을 섭취하거나 인삼차를 마시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영양은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10년 동안 15,000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적한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유전적 요인보다 면역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양질의 수면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2023년 의학저널 Sleep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독감에 걸릴 위험이 4.2배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감염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를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는 고령자는 거의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면역력이 50% 강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 연구에서는 걷기, 가벼운 춤, 요가처럼 무리가 없는 중간 강도의 운동이
50세 이상에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기둥, 그리고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2022년에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는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60%까지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은 독감에 걸릴 위험이 3.4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반드시 하십시오. 친구들과의 만남, 정원 가꾸기, 음악 듣기, 명상 등은 모두 자연이 준 무료 면역 강화제입니다. 독감 백신, 충분한 영양,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적용하는 것. 이것이 제가 50세 이상 모든 환자들에게 권하는 이중 방어막 전략입니다. 이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을 결합해 최고의 보호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불행히 독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다음의 생존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기 징후를 알아보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꼭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매 시간이 모두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갑작스러운 고열입니다. 체온이 몇 시간 만에 38.5도에서 40도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이는 37도에서 38도의 가벼운 열을 동반하는 흔한 감기가 절대 아니며 여러분이 따뜻한 실내에 있어도 마치 눈보라 속에 서 있는 듯 몸서리 치고 오싹해지는 고열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독감 환자의 87%가 초기부터 이 고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전신의 극심한 근육통입니다. 특히 허리, 다리, 팔에서 두드러지며 마치 누군가에게 맞았거나 지나치게 과격한 운동을 한 듯한 통증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독감 환자의 95%가 이 느낌을 뼈와 관절이 지디겨지는 듯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독감과 일반 감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인데 감기는 이런 근육통을 거의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누워있고만 싶으며 심지어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게 됩니다. 오트포드 대학교가 1,200건의 독감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92%의 환자가 에너지가 완전히 빨려나간 듯한 느낌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혼자서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심한 두통과 지속적인 마른 기침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독감으로 인한 두통은 보통 이마와 관자놀이에 집중되며 끊임없이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고통입니다. 마른 기침은 가래가 없고 기침할수록 가슴이 더 아파오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관리해도 되는 가벼운 독감과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심각한 독감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가벼운 독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처음 2-3일 동안 고열이 있다가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고 물을 마시거나 조금이라도 식사할 수 있으며 피곤하지만 정신은 또렷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70% 독감 사례는 이러한 형태이며 5들 7일 내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어떤 징후라도 나타난다면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호흡 곤란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빠른 호흡입니다. 영국 국립심폐연구소에 따르면 쉬고 있을 때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빠르게 느껴지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폐렴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3일 이상 지속되는 열 또는 열이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입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독감으로 인한 폐렴 환자의 78%가 2번 열이 나는 특징을 보였는데 며칠 열이 나다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고열이 다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는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가슴 통증입니다. 특히 깊이 숨을 쉬거나 기침할 때 통증이 느껴질 경우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이는 폐렴 또는 심지어 흉막염의 신호일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쉴 때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구급차를 부르십시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혼란, 방향 감각 상실 또는 비정상적인 과도한 졸림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는 고령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뇌에 저산소증 또는 폐혈증, 즉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퍼졌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변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깊이 잠들어 깨우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건 절대적인 응급 상황입니다. 저는 50세 이상에서 위험이 특히 높은 독감의 가장 위험한 3가지 합병증에 대해 경고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합병증은 독감으로 인한 폐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독감 사망 사례 중 30%에서 40%가 폐렴 때문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폐세포를 공격해 2차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발병 후 3일에서 4일 차에 폐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합병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심근염입니다. 미국 국립심장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는 심장 근육을 직접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의 펌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에는 가슴 통증, 두근거림, 비정상적인 피로,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다면 그 위험은 5배까지 증가합니다. 세 번째 합병증은 드물지만 치명적인 뇌염 또는 뇌수막염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이는 독감 환자의 0.5%에서만 발생하지만 사망률은 30%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약으로도 가라앉지 않는 심한 두통, 지속적인 구역질과 구토, 목 경직, 의식 혼란 또는 경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 상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독감이 아직 가벼운 단계라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음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영국의학회 지침에 따르면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억지로 할 때가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고열로 인한 탈수를 막기 위해 하루 최소 2리터에서 2.5리터는 마셔야 합니다. 해열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파라세타몰을 사용하고 필요시 미온찜질을 합니다. 식사는 죽이나 따뜻한 수프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증상이 나빠지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인 분들께 특히 강조드립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독감으로 인한 사망의 90%가 이 연령대에서 발생합니다. 고령층의 독감 증상은 전형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고열이 없더라도 갑작스러운 혼란, 넘어짐 또는 급격한 쇠약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면서 독감이 의심되는 어떤 증상이라도 있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하며 의료진의 관찰 없이 집에서 24시간 이상 스스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독감은 단순한 심한 감기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적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독감을 알아보는 법과 대처하는 법을 이해하셨다면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독감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수십 배나 더 높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위험군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고위험군 첫 번째, 65세 이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65세를 넘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5년 동안 48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 중 95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독감으로 사망하는 10명 중 9명이 이 연령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스탠퍼드 대학교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가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면역 노화라는 과정으로 인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면역세포 생성 능력이 60.70% 감소하고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능력은 50% 저하되며 병원체에 반응하는 속도는 3.4배 느려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독감 바이러스가 공격해올 때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약해진 군대가 날렵한 적을 상대하는 것처럼 뒤처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독감에 감염될 경우 입원 위험은 15배, 폐렴 위험은 25배, 사망 위험은 무려 50배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년 독감 백신을 꾸준히 접종하면 이 연령층의 입원 위험이 70% 감소하고 사망 위험은 80%까지 낮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보건기구가 65세 이상을 독감 백신 최우선 접종군으로 지정한 이유입니다. 고위험군 두 번째, 만성질환자입니다. 지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등 어떤 만성질환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독감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초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왜 그런지 부정할 수 없는 수치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 10년간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독감에 걸리면 입원 위험이 6배, 사망 위험이 4배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높은 혈당은 면역력 약화를 초래하고 독감은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자는 더 심각합니다. 토론토 대학교가 의학 저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독감 감염 후 첫 일주일 동안 심근경색 위험이 무려 10배 증가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전신 염증을 일으켜 혈전 위험을 높이고 이미 약해진 심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독감 시즌에 발생하는 심근경색의 12%가 독감 감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영국 국립호흡기 연구소에 따르면 독감에 감염되면 천식 환자의 60%가 심각한 악화 증상을 겪고 COPD 환자의 45%가 입원이 필요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이미 약해진 호흡기를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불타고 있는 화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64개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37% 줄이고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을 82% 감소시키며 천식 악화 위험을 52%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어떤 만성질환이든 가지고 계시다면 독감 백신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고위험군, 임산부와 영유아입니다. 비록 오늘 영상의 주요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이 연령대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가 독감에 걸리면 유산 위험이 2.7배, 조산 위험이 4배, 사망 위험은 5배까지 증가합니다. 태아 역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5세 미만의 영유아, 특히 2세 미만은 매우 높은 위험군입니다. 국제소아과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아이들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주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업적 고위험군,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시장, 마트, 대중교통, 요양시설, 병원 등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환경에서 일하거나 생활한다면 여러분 역시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독감 감염 위험이 3차 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독감 백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백신 뒤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부터 그것을 만들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끝내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의 독감 백신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래 댓글로 바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공유를 잊지 마십시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정확한 의학 지식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Unresolved 캐두시면 앞으로도 한국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해 준비한 건강, 영양, 생활습관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면역력을 2배로 높이는 겨울 제철 음식 5가지에 관한 특별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독감 백신 한 번,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생활습관,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길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기쁨이며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며 장수하시길 바랍니다.